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자, 국가직 공무원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지방직을 대비해야 되는데, 뭐 그렇죠.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 항상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조금만 더 해봤을 걸. 아니면 진짜 이거는 어려운 시험이다. 뭐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를 보니까 뭐 일부는 뭐 내년으로 가겠다. 역시 예상해 둔한 것과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뭐 되겠나?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단기간에 공부하셨던 분들 작년 시험 문제를 보고 요 정도면 뭐 충분히 한 5개월? 4개월이면 충분하겠다 했던 분들이 우르르르르르 요번에 이제 망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시험이 아니라고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보기엔 그냥 간단해 보이죠. 뭐 마치 운전면허 같은 거죠.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 나오겠지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공부 좀 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자기가 1등급을 받았는데 그 옛날에 1등급 받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저도 옛날에 1등급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무원 시험이란 거는 선발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옛날에 공부 잘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뭘로 뽑긴 뽑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면접으로 뽑자니 또 잡음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공평한 방법이 사실 필기예요. 필기 보는데 그래도 업무랑 좀 연관성 있는 우리 전공 과목 두 과목을 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뭐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상식선에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수능에도 들어가고 뭐 어디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한능검으로 빼려 그러잖아요. 상식선이면 그 정도면 된다 그래서 검정제로.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인데 영어도 사실 이제 검정제로 빼는 게 맞습니다. 다른 시험들 뺐잖아요, 전부 다. 7급도 빠져 있고. 그래서 국어는 이제 우리가 노상 쓰는 거니까 그러면 좀 더 실무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출제 기조란 걸 변경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뭐 27년 이후로 이제 피셋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피셋이 공적 적격성 평가? 공직 적격성 평가. 네. 그래서 공직에 적격하냐 이런 걸 이제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입직했을 때 뭐 흔히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걸 하면서 업무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적이었는데 사실 구급 공무원 시험을 내다 보니까 이게 산으로 갔습니다. 진짜 산으로. 제가 이거 한 6, 7년 됐는데 이 유튜브 한지도 시험 문제를 볼 때마다 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거가 무슨 생활에 쓰일까 과연. 네? 우리가 뭐 국어 뭐 의문 규칙 같은 거 그거 알아서 얼마나 많은 거에 쓸 수 있을까? 표준어 같은 건 사실 쓸만해요. 왜냐면 우리 공문을 쓰고 뭘 해야 되니까 가면. 뭐 그런데 문법 같은 경우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생각하다가 그냥 시험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 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시험이니까 그냥 내는 거예요. 그나마 좀 바뀌었죠 이제 그나마 실무적으로 좀 바꿨다 하는 거니까 변화는 있더라. 그러나 우리 공시생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냥 이런 걸 왜 내? 난 나온 무조건 틀릴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이거라도 다 맞아서 이거까지 다 맞춰서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합격하고 나서 바꾸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합격도 못하는데 뭐 이것저것 따지는 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룰, 공무원 시험에 룰이 있으면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불합리한 거는 그 다음 얘기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지키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국까지 보고 나니까 어때요 반응이 다? 야 이런 문제 나올 줄 몰랐다. 당연한 겁니다. 작년에 첫 번째 시험 시행하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누구나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뭐 진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공부 안 하고 그냥 옛날에 공부했던 애들이 승리하더라.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 비판이 분명히 들어갔단 말이죠. 다 분석하면서 이게 공부 안 한 애들이 오히려 유리할 뻔했다.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틀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직 적격 피셋이라 그러지 아예 어려워서 피셋하고 유사한 문제도 내보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했을 때 어떤 또 효과가 있나 하는 걸 또 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따져보면 우리가 국가직만 목표로 하는 직렬들이 있죠. 교정직 같은 경우는 지방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왜 지방직은 왜 없어요 이런 분이 있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교도소가 없어서 그래요. 외국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연방교도소 뭐 무슨 교도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방자치제지만 교도소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국가직인 거예요. 뭐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거죠. 자 그런 직렬 외에는 뭐 일반 행정이라든지 우리 흔한 뭐 세무도 그렇고 뭐
사회복지 이런 사회복지 사실은 뭐 국가직에는 없죠. 또 거꾸로 이런 분들은 지방직이 원래 목표였단 말이야. 근데 국가직은 안 보기도 그렇고 그죠? 한번 또 가서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나 했는데 그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그래서 보자마자 채점했더니만 이거 가락이 한 몇 개 떠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좌절한다 그러죠. 좌절. 야 이거 2, 3개월 안에 이거를 뭐 내가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게 8, 90점까지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며칠 동안 멍하니 있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합격권에 간 사람들 있죠. 또 이렇게 어떻게 봤는데 합격권에 갔어요. 내가 지방직을 목표로 하는데 국가직을 봤는데 국가직을 어떻게 보니까 잘 본 거야. 예? 운인지 뭔지 몰라도 그런 분들도 지방직 공부 못합니다. 자기가 합격할지 안 할지 계속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이제 사전 공개 점수 사전 공개 한 날에 보통 이제 예측 서비스가 거의 맞아요. 이제 그때 되면 막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합격 가시권에 들어가면 면접 준비하지, 그죠? 면접 준비하지 지방직 준비 안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겨우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목표가 뭐다? 지방직이면 계속 가야 된다 그래. 제가 지금 며칠째 방송하면서 계속 그 얘기합니다. 지방직이 목표로 하셔놓고서는 국가직에서 좌절하고 뭐 못하겠다 그러고 포기한다 그러고 내년은 그러면 될 것 같죠. 여러분들 가장 한심한 얘기가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그랬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6개월만 해서 합격하려면 6개월 동안의 시간이 남들보다 2배는 넘게 투자를 해야 1년 정도 공부한 효과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시간이나 모자. 그 알아요. 시간 모자른 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늦게 투입이 됐냐 이거지. 빨리 결정을 했어야지 그러면.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1년이 많이 있었다면 과연 합격했을까?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원래 공무원 시험이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란 게 다 그래요. 절대평가하는 시험이 아닌 이상 몇 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 상대평가로 들어가는 건 다 경쟁이 있고 경쟁도 상위권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문제 수준도 어떻게 나올지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전 거 보면 난이도를 마음대로 한다 그랬죠. 선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 목적이 선발에 집중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뭘 잘 알고 모르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업무는 국어, 영어, 한국사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국어로 한다고요? 국어로. 그러려면 나같이 스피킹 테스트를 봐야지. 대부분 말로 하는데요. 전화 받고 문서 쓰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잘 보신 분은 그냥 빠지면 됩니다. 그냥 예? 잘 보신 분 빠져도 돼. 뭐 방송 들으면 뭐할 거예요. 잘 봤는데. 잘 못 보신 분들 위한 방송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국가직 시험을 내가 보면서 뭐가 미흡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 있어. 공부 2개월 했는데 전부 다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1년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과목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어떤 때는 시간이 또 많이 모자랐고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내가 그럼 글을 굉장히 늦게 읽는구나. 지문이 길어질 땐 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못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상 시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노하우를 쌓는 거죠.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다든지. 논리 문제 같은 거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풀어봐야죠. 그런 것도 풀다 보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방법 없는 건 없어요. 이게 무슨 수능의 고난이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풀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예측 서비스 대충 가서 보니까 합격선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합격선이. 그죠? 왜 못 봤다는데 합격선이 안 떨어지지? 그러죠. 못 봤는데 잘 본 사람들이 그 와중에 실력자들이 있는 거죠. 항상. 모르죠. 나중에 최종 갈 때는 한 몇 점 정도 떨어질 수는 있는데 90점대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반 행정 기준으로 해갖고. 제가 몇 군데 가서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너무 입력 숫자가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예측이 보통 맞습니다. 그 정도면 거기서 몇 점 차 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갑자기 80 뭐 3, 4점으로 확 떨어지진 않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고득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득점을 하려면 지금 해오던 공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국가직은 그냥 한번 뭐 경험 삼아 가서 보겠다 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세웠던 계획 물론 계획도 없이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대략 이런 계획은 있잖아요. 뭐 4월부터 5월은 뭐 기출문제를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정도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계획을 좀 세분화 해가지고요 날짜별로 끊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가직을 만약에 폭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일주일에 공부 3일밖에 안 할 거야. 이런 굳은 결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세요.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지방직 끝나면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겠죠. 네. 아 이러면서요. 자 사람이 시행착오 안 겪게 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사실은 들으면 되는데 그냥 난 놀다가 합격했어 이런 사람 얘기가 달콤하죠 사실은. 근데 그 달콤한 거는 그 사람의 천재적인 능력 때문에 그런 거지 일반 보편화되어 있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잔소리 할 때 아 맞다 하고 예. 제가 뭐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계획을 잘 짜야지 어쨌든 간에 무리한 계획을 짜지 말고 그리고 남들 놀 때 놀면 그만큼 뒤처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건 남들하고 경쟁하는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서울대 가자는 얘기는 아닌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여유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국가직의 쓴맛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던가 이 말을 제가 수도 없이 합니다. 왜 하냐 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국어 영어 잘하니까 특히 영어 잘하니까 굉장히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왜 국어 영어가 항상 거기가 어려워서 뭐 거기서 많이 틀리고 나머지 과목은 암기 과목이니까 뭐 잘하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구급 공무원 수준에서는. 근데 내가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자기 영어 잘하면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을 맞아야죠. 국어도 그렇고요. 국어 영어는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과목에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남들하고 비교가 되는 건데 잘한다는 사람들이 90점 맞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물론 어렵겠죠. 근데 난 잘하잖아 영어를. 그러니까 100점을 맞아야지 남들보다 잘하는 거죠. 똑같이 90점 맞으면 잘하는 건 아니죠. 합격선에 제가 90점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봐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안 봐요. 예전에 영어 강사 하시는 분이 시험을 봤대요. 자기가 영어 잘하기 때문에 뭐 영문과 나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문과 나왔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기는 자신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가서 봤는데 진짜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제가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 형편없는 점수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그러는. 근데 그때는 이제 영어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래요? 진짜 공무원만을 위한 영어 시험이었어요. 공무원 시험만을 위한. 그래서 그럴 수는 있었어. 근데 지금도 보면 많이 뭐 이제 평해진결에 좀 출제기 좀 바뀌면서 그래도 이거 이 정도는 뭐 납득 간다 하는 시험이 됐는데도 자기가 90점 맞고 난 고득점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 과목을 좀 더 맞을 수 있게 그럼 뭘 공부해요 이러잖아요. 또 뭘 공부해요 그러면 자기가 영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 위주로 해서 가야지 계속. 그래서 안 틀려야지. 어떤 사람들은 뭐 하프 모의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요즘도 있겠지 당연히. 뭐 그런 거 보면 뭐 10문제 풀면 한두 문제 틀리는 거예요 계속. 그거 자기 잘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죠. 그걸 다 맞아야지 잘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100점을 맞아요 이러죠. 실제 만점자가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만점자가 나와요. 찍든 뭐 했든 간에. 그래서 잘하는 과목 일단은 더 쳐주셔야 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제껴놓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행정학 뭐 행정법이 뭐 40점대야 그래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그게 40점 나오도 가락은 넘었잖아. 그럼 나머지 국어에서 끌어올릴 수도 있잖아요. 영어에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뭐 죽어라 이거만 하겠어. 그래서 어떤 분 아까 보니까 또 두 과목만 뭐 2개월 동안 하면 뭐 80점 맞겠죠 하는데 그럼 나머지 과목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80점 이상 나왔다 이거지. 국어, 영어, 한국사는. 나머지 두 과목이 3, 40점 나온 거야.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요 사람이. 두 과목만 죽어라 하면 80점 맞으면 80, 80, 80, 80 돼서 뭐 될 것 같은 거야 일종의. 나머지 과목이 추락하죠 또. 안 하니까. 이거는 뭐 기억의 습작이에요. 단기 기억에 의존하는 시험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번 이 연습 안 하고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시험 보러 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가 그 준비물 방송 뭐 물론 하루 전에 했지만 그래도 3,000명이나 들으셨더라고요. 시험 끝나면 바로 손 들라 그랬는데 또 마킹했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무조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했는데도 혹시나 안 걸리겠지 한 건지 뭐 시간을 자기는 종소리 못 들었다 그러는데 종소리 당연히 못 듣죠. 기막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수없이라지만 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재고 시간을 잴 때 스탑워치도 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시험은 실전에 가면 스탑워치 거의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목시계 같은 걸로 했어야지. 그리고 바이오리듬 이 얘기도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일찍 일어나면 시험이 잘 봐지냐고요.
그래서 지각하신 분도 많고 안 가신 분도 많고 뭐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어쨌든 간에 못 일어나서 못 갔으신 분도 있어요. 맨날 밤에 공부하고 새벽에 안 일어나 버릇이 되니까. 이거 연습이란 거는 그 시간 관리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 관리까지 다 해서 내가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는 무조건 뭐 뭔가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그때는 뭐 이 어떤 그런 감각을 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2주 전부터는 해야 됩니다. 2주 전. 지금부터 하기엔 좀 부담되면 2주 전부터는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OMR 카드, OMR, OCR 카드, OCR 답안지 작성하는 거 이런 것도 해보면 뭐 그렇게 크게 실수할 게 없거든요. 근데 역시나 뭐 실수하고 뭐를 했네 안 했네 뭐 책형을 썼네 안 썼네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소홀했던 부분이 뭐냐, 아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거 시험에 안 나와 했던 부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 나오면 틀려버려 그냥, 내가 이거 공부할 시간 어딨어 했던 걸 다시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나머지까지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온다고 그래 나왔네 하면 그 순간에 나머지 아는 문제들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예, 왜냐면 멘붕 왔어. 멘붕. 우리 얘기는 멘붕이 왔어. 그래서 아 이거 다 공부했던 게 나왔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술술술술 풀려서 시간도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딱 오는데 하나가 딱 걸렸어요. 이거 안 나올 줄 알고 안 했는데 그냥 찍자고 넘어가면 괜찮아. 근데 이거 풀어보려고 하다가 안 되겠네 넘어가는데 다음 문제 또 그거야. 이렇게 되면 뒤쪽 문제 다 못 풀어요. 이제 시험 한번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홀했던 부분 다시 한번 읽어라도 보는 거야. 읽어라도 최소한 내가 그거를 깊숙이는 뭐 모르겠다 치면 읽어보고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뭐 나한테 무슨 문제를 줘도 난 맞출 수 있어.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잔소리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 공부 시간입니다. 공부 시간, 공부 양, 공부 시간. 시험 끝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기가 싫어요. 결정적으로 하기가 싫어요. 특히 시험 이렇게 한 번 보면. 그래서 옛날 수능 2번 볼 때 있거든요. 첫 번째 시험 때는 사람들이 막 눈을 불을 켜고 시험을 봤어요. 그 점수 나오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공부 안 합니다. 2차 시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봐서 뭐 합격해야지란 마음은 다 엄청 많았어요. 그때도 2번 볼 때도 수능을.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 뭐 시험이 가까운 일주일 전까지 놀아요. 계속. 그러다 일주일 전에 막 하다가 시험 보러 갔는데 아는 문제인 거야. 그런데 다 틀리는 거야. 그때 무슨 생각 들어요? 2, 3개월 공부만 했었어도 다 맞고 나가면 만점 받아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점수 폭락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대부분 또 1차 시험으로 다 갔어요. 1차 시험 점수로 다 갔어요. 그때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직 봤는데 끝났으니까 난 진짜 지방직에 공부만 할 거야 이래놓고서는 한 2, 3주 동안 공부 조금 하다가 점점 6월달 되면 하기 싫거든요. 지금 5월달만 돼도 막 날씨 따뜻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꽃 피고 난리가 났어.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하는 게 그겁니다. 내년에 좋은 일 없어요, 여러분. 내년에 큰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세요. 좋게 생겼나 지금. 그런데도 내년 합니다. 내년 되면 또 내후년.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매년 제가 겪는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듣죠. 못 알아듣고. 물론 이 16분, 지금 18분째예요. 18분째까지 오신 분이 몇 명 안 돼요.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각성하고 다시 할지. 누군가는 회초리를 때려줘야 되는데 회초리를 못 때리니까. 누군가는 어쨌든 이런 쓴소리를 해줘야 돼. 근데 본인이 그냥 본인 합리화시켜버리고 끝나니까. 포기하면 끝이지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면 딴 게 할 게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걸 포기해도 다른 거 할 게 많아 나는. 근데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왔는데 뭐 안 맞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뭐 안 하시면 돼요. 이거 직업의 한 파트잖아. 그냥 하나야 하나 직업 중에. 다만 이제 우리가 시험만으로 선발하는 것 중 거의 유일하다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들어온 건데 난 시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다른 걸 가야죠. 뭐 경력으로 가든지 뭘 가든지. 근데 갈 데가 있다 하시는 분 상관없어요. 근데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냥 집에서 놀아야지. 앞으로 10년 20년 놀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이잖아. 그럼 치면 마지막을 잡아야죠. 그래서 보면 합격자들도 절실한 분들이 합격합니다. 정말 이게 놀랍게도 대학교 졸업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합격해요. 갈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나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공부를 더 철저하게 한다는 소리지. 내가 합격을 해야 되니까. 목표가 합격이니까. 그래서 목표를 합격으로 두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점수 안 나오고 이러면 핑계거리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핑계 방송해갖고 한번 해드릴게요. 무슨 핑계를 대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갈.
핑계 댈 건 많습니다. 정말 뭐 날이 좋아서, 날이 안 좋아서,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안 불어서, 뭐 엄청 많아요. 뭐 경쟁률이 높아서. 그러면 사람들 그냥 꿀떡 넘어가거든요. 뭐 어쨌든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면 됩니다. 일단은 왜 아직은 남았으니까 기회가 남았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 기회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잔소리 방송 많이 들으셔서 이제 기회 뭐가 바뀌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시고 네, 지방직 합격하셔야죠. 그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